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챗GPT 시대에 우리가 코치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코치로서 살아남는 게 또 무엇일까? 이거 시대에 상관없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코칭 스킬을 배울 때 코치로서의 스킬을 배우는데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저도 코칭을 20년 전에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1세대라고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코치가 고객을 만날 때 두려움이 왔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대응하지? 코칭을 다 배우고 난데 코치들끼리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10번 어떻게 해? 야, 이거 질문 몇 가지 한다고 10번을 할 수 있을까? 되게 난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제 중심으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은 무슨 주제? 오늘은 뭐, 내일은 요거.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자, 제가 이제 멘탈 코칭을 배우면서 저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코칭을 배울 때 우리가 코칭 스킬을 배우는 거는 기본이겠지만, 제일 먼저 코칭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즉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고객을 명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칭을 어떻게 잘할 거냐 그러면 고객이 도대체 삶에 있어서 무엇을 고민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네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고객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명확하기도 하지만 의욕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기부여를 코칭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안에는 목표 설정도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 의욕도 높일 수 있어야 되고요. 하고 싶은 마음도 촉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플랜도 정확하게 짜야 됩니다. 이런 것이 동기부여 코칭입니다. 두 번째, 삶을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 그러면 역량이 필요합니다. 선수든 비즈니스맨이든 세일즈맨이든 하물며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도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해서 저는 경기력 향상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멘탈 코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고객들이 고민하는 건 뭔가 하면 자, 기량도 향상시켰어. 의욕도 높아졌어. 그러면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출전한 시합에 나가서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실전 발휘력입니다. 실전 발휘력이 없으면 대부분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하는 그런 것을 멘탈 코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뭔가 하면 이거는 본인의 문제잖아요. 본인의 의욕도 높이고 목표도 설정하고 뭐 훈련의 질 기량도 향상시키고 발휘한다. 이거는 개인의 이슈지만 사실상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관계입니다. 제가 실제로 코칭 현장에서 들어가서 선수를 만나 보니까 선수들이 자신의 스포츠를 은퇴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첫 번째는 부상당해서 그거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다가 결국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관계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요. 20년 동안, 15년 동안, 10년 동안 했던 그 운동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만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 해결하는 이 부분도 코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이 네 가지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삶을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성취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즉 모아 게임을 하죠. 그 모아 게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제들이 크게 네 가지고 코치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이 고객의 요구를 미트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코칭 시장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시장을 넘어가면 코칭 스킬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저희 국제 멘탈 코칭 센터에서는 제공합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질문하고 경청하고 뭐 인정하고 축하하고 뭐 이런 피드백 한다고 불가능합니다. 그런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스킬을 가지다 보니 결국은 여러 군데 떠돌면서 똑같은 얘기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물며 토정 비결까지도 배우신대요. 타로도 지나갔어요. 타로 코칭,
토종 비교 코칭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제 고객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스킬이 없는 게 우리한테. 그러다 보니까 온갖 것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뷔페 가서 이렇게 맛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는 거죠. 이제 멈추십시오. 그런 배움에서 끝나고 이제는 고객을 연구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도대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심취되고 꼭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도 그런 걸 연구할 때 우리는 이 코칭 시장에서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AI 시대, 챗GPT 시대, 살아남는 비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객을 연구하자, 고객을 탐구하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